손가락이 욱신거릴 때마다 그저 주무르기만 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의 진짜 원인은 손가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아프다며 엉뚱한 곳만 붙잡고 신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실은 손가락이 아니니 팔뚝 근육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20분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손통증의 공포를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성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에서 진통제와 주사를 권하는 것보다 제약회사가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아프다는데 엉뚱하게 팔뚝을 만지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여 하고 위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그 굳어버린 관절을 제 손으로 직접 마주해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통증의 진짜 원인이 사실은 손가락이 아니니 근육 때문이라면 오늘 단 10분만 투자해서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이 꽉 쥐어지지 않는 그 뻣뻣한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병뚜껑 하나 따위가 버거워지고 젓가락질이 자꾸 서툴러져서 아내에게 미안해질 때 우리 남자들이 특히 가장으로서 평생을 달려오신 분들이 이런 아픔 어디 가서 쉽게 말 못합니다.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속으로만 한숨을 삼키지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 같지 않은 내 손을 보면서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 평생을 택시 운전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김영호 기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굵어진 손마디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원장님이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이제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것조차 손이 떨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분도 병원마다 일을 쉬셔야 합니다. 손을 쓰지 마세요. 하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전기사가 어떻게 핸들을 안 잡습니까? 평생을 일해온 소중한 손인데요. 저는 그분께 쓰지 마세요라는 말 대신 김 선생님, 그럼 우리 진짜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욱신거리면 소염진 통제부터 찾으십니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괜찮아지지요. 염증을 잠시 눌러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어김없이 어제보다 더 심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저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저는 김영호 기사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그 팔뚝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을 만질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악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정작 비명을 지은 곳은 팔뚝이었던 겁니다. 범인은 바로 손가락을 펴는 근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쥐고 펴고 핸들을 쥐고 물건을 잡을 때마다 이 팔뚝 근육이 쓰이는데요. 이 근육을 평생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이 팔뚝 근육이 굳어서 짧아지면 손가락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손가락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 빡빡해지면서 마찰이 생기겠지요. 그 마찰이 결국 염증을 만들고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거나 팔꿈치 통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대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지금 어떤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 돌처럼 굳은 근육을 제대로 푸는
가장 중요한 비밀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의 부위 팔뚝 근육을 찾아 누르십시오. 손가락이 아픈데 왜 엉뚱한 팔뚝을 만지라고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겨우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손가락을 쓰고 물건을 쥐고 또 버티면서 이 팔뚝 윗부분에 붙어있는 손가락 평근들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지요. 이 근육이 굳어서 짧아지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손가락에 붙어있는 힘줄을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럼 손가락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빡빡하게 마찰이 생기고 결국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결과물인 손가락이 아니라 원인이 되느니 팔뚝 근육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이병철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무거운 공구를 들고 기계를 고쳐오신 분이셨지요. 그분이 거칠러진 손을 내미시며 원장님이 손으로 자식들 다 키웠는데 이제는 방문 손잡이 하나 돌리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부어 있었지만 제가 정작 그분의 팔뚝을 눌렀을 때 악소리를 지르시더군요. 평생 무거운 렌치를 쥐었던 그 힘이 고스란히 팔뚝 근육에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분께 다른 치료가 아니라 이 팔뚝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팔을 책상 위에 편하게 올려보십시오. 팔꿈치가 접히는 곳에서 손가락 서너 개만큼 손목 쪽으로 내려온 지점 바로 그곳입니다. 찾기 어렵다면 손가락을 뒤로 힘껏 젖혀보세요. 그때 팔뚝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만져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통증의 시작점입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그곳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너무 아프지 않게 하지만 시원하다 하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해보세요. 다만 절대악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자극하면 근육이 더 놀라서 수축할 수 있어요. 힘으로 비비지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지그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날 살짝 멍이 든 것처럼 아플 수 있지만 그건 근육이 풀리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10억의 멍이 들었다면 너무 세게 하신 겁니다. 강도 조절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눌러보시면서 나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억소리 나게 아프실 겁니다. 두 번째, 굳어버린 근육을 반대로 늘려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으로 딱딱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면 이제는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평생 손을 쥐고 오므리는 방향으로만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 반대로 활짝 펴주고 늘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재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뭉친 것을 풀고 짧아진 것을 늘린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골프를 즐기시던 한 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가락 통증 때문에 아끼던 골프채를 놓아야 할 지경이었지요. 원장님 그립을 줄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찌릿해서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을 먹어도 그립을 잡으면 다시 아파왔습니다. 그분께도 이 팔뚝 마사지와 함께 지금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을 매일같이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골프랑 상관이 있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뒤에는 통증 없이 그립을 질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손바닥을 책상에 완전히 붙입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완전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보십시오. 팔꿈치 안쪽부터 팔뚝을 지나 손바닥까지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상태로 30초간 버텨주세요. 이걸 총 3번 반복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어깨가 귀까지 딸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오직 팔뚝 근육만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반동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늘려야 합니다. 만약 손목 자체가 너무 아파서이 자세가 안 나온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각도를 조금 줄여서 시원하다 싶은 지점에서만 머무르십시오.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손가락 사이사이를 찢어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손가락을 오므리기만 했지 이렇게 찢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분들에게는 이 동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좁아지는 이유는 팔뚝 근육 때문이기도 하지만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있는 작은 내재근들이 굳어서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들이 굳으면 손가락 사이가 쫙 펴지지 않고 마치 오리발처럼 붙어버립니다. 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어 자연스럽게 관절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바둑이 유일한 낙이셨던 오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장님, 다른 건 몰라도 바둑은 지어야 하는데 손이 굳어서 2점, 3점이 같이 잡힙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분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손가락 찢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을 잡는 것은 섬세한 근육의 조화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2달 뒤에 그분이 진료실로 오셔서 원장님 덕분에 어제 친구 녀석을 이겼습니다. 하며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도 책상 위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손바닥을 책상에 쫙 펴고 붙이십시오. 그리고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투툼한 살을 부드럽게 잡고 양옆으로 늘려줍니다. 다리 찢기를 하듯이 말이지요. 그 다음엔 검지와 중지 사이, 중지와 약지 사이, 마지막으로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까지 모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10번씩 늘려주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절 자체를 꺾는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손가락 사이의 살, 그 안쪽의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손가락 마디가 많이 부어있고 열감이 있다면 그나른히 동작을 피해주시고 부드럽게 마사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것은 오늘 지혜 건강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비밀 동작입니다. 팔뚝 근육을 풀고 늘리고 손가락 사이까지 찢어주었는데도 아직도 주먹을 줄 때 뻑뻑함이 남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비결입니다. 바로 힘줄 활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 힘줄은 활처라는 작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좁아지거나 힘줄이 부으면 뻑뻑하게 녹슨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지요. 이 터널 속을 힘줄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운동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팔뚝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손가락이 예전처럼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속상해하셨지요. 그분께 이 힘줄 활주 운동을 매일 건반을 누르기 전에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지요. 한 달 후 그분은 원장님, 이제 다시 아이들에게 쇼핑을 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를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쫙 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구부려 갈고리 모양을 만듭니다. 2단계입니다. 다시 쫙 펴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이 손바닥 중간에 닿도록 구부립니다. 3단계입니다. 다시 쫙 펴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이 손바닥 맨 아랫부분에 닿도록 주먹을 칩니다. 4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먹진 손으로 손등이 당겨지도록 꽉 칩니다. 5단계입니다. 이 5가지 동작을 천천히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각각의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동작에서 딸깍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그 동작은 빼고 하시거나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4가지 동작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시원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또 굳어있는 근육의 위치마다 다를 겁니다. 가장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동작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동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손가락이 아픈 진짜 원인이 손가락 그 자체가 아닌 바로 이 팔뚝 근육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누르고 늘리고 손가락 사이를 찢어주고 마지막으로 힘줄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하는 이 4가지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저 팔을 주무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희망을 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견뎌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뻣뻣하게 굳어버린 손 때문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한숨부터 쉬었던 그 아침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더니 손이 이제는 밥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고통스러워질 때 나이 탓이겠거니 체념하고 약봉지를 먼저 찾던 그 무력감, 또 아내에게 미안한데 저 캔 음료 좀 하나 따주그려 하고 말해야 했던 그 먹고 미안했던 순간들.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확실한 원인을 찾은 겁니다. 팔뚝 근육이라는 진짜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통제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내 손으로 이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십니까?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녀석이 다 같이 음료수 한잔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이거 왜 이리 안 따지나 하면서 캔 하나를 제대로 따지 못하고 멋쩍게 웃던 그 쓸쓸한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목이며 팔뚝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잠 못 이루던 아내의 지친 뒷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신지요? 병뚜껑 하나 열어달라고 자식들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 혹은 전화기 넘어 요즘 젓가락질이 자꾸 서툴러져서 밥알을 흘린다고 힘없이 말하던 형님의 목소리,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이 팔뚝 근육이 돌처럼 굳어서 그렇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끝나면 그분들께 지금 바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운동하세요 하는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파서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당신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과 걱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내주신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는 행복으로 당당함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 동창회 모임 같은 데서 내가 이런 귀한 걸 봤다 하고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팔뚝을 한번 눌러줘 보십시오. 자네도 여기가 아픈가? 아이고 나도 아프네 하시면서 웃으며 따라해보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값진 기쁨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정말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오늘 한두 번 해보시고 에이 별거 없네. 나는 왜 바로 안 좋아지지 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써서 수십 년을 일해서 굳어진 근육입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어떻게 단 하루 이틀 만에 풀리겠습니까?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이 따뜻한 본에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우리 근육도 매일의 꾸준한 정성으로만 풀립니다. 오늘 10분 하고 왜 안 낫지 하지 마시고 매일 10분씩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주먹을 쥘 때 그 뻑뻑하던 느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욕심내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느낌, 딱 거기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더 빨리 풀겠다고 힘으로 빡빡 비비고 문지르면 우리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더 굳어버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건강은 내가 다시 지킨다는 그 귀한 변화의 불씨를 마음속에 품으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절대 꺼드리지 마시고 활활타는 건강의 불꽃으로 키워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제가 이 지혜 건강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반짝하고 사라지는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무조건 의지하고 약에 무작정 기대기 전에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심이고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하고 싶은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원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정말 고맙소하는 따뜻한 격려로 다가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제가 아는 더 많은 건강 비밀을 꾸준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쉼없이 헌신해온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위대한 손입니다. 그 위대한 손이 지금 아픈 것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배운 팔뚝 누르기 단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을 반드시 되찾아 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배운 이 작은 10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없는 힘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